패기 넘치는 걸음걸이로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볕좋은 오후에 편안한 자동차 수리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주인공의 컨텐츠가 짐작 가시나요? 스마트 키로 문을 열어도 차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스마트 키가 방전이 되면 문제는 첫 번째로 버튼을 눌러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해야 되죠? 이렇게 문이 열린다고 해도 스마트 키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스마트 키를 자세히 보시면 작은 버튼이 보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 당기시면 이렇게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키만 아하. 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외부 손잡이 하단부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구멍 자리에 키를 꽂아 놓고 제끼는 방식으로 이 캡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이 있어요. 그랜저 H 차량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손잡이를 당긴 상태에서 이 사이 틈새로 어머. 키를 꽂아 넣어 캡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차마다 이 다르죠. 위치는 차종마다 다를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숨겨놓은 키를 거예요? 돌리는 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이렇게 스마트 키를 가지고 시동 버튼 위에다가 갖다 대주면 경보기가 꺼집니다. 빨리 갖다 대야 돼. 우와. 그러고 나면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스마트 키가 실내에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지금 키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마트 키 머리 부분을 갖다 대면 인식이 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어머. 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스마트 키에 방전이 되더라도 쉽게 시동을 걸 수가 있는데요. 유익한 자동차 스마트하네요. 정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주인공.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이 몰랐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풀어버리자. 아는 게 힘,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을 알려주는 남자 김태우 씨입니다. 태우 씨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외출 준비로 한창 바쁩니다. 어머나 수염을 꽤나 공들여 다듬네요. 아, 그럼요. 조금씩 다듬을 때. 수염을 보면 기억을 하잖아요. 수염 있었던 사람 이러면서 바로 기억. 그런 목적도 좀 있습니다. 패션이거든요. 수염 준비 아니 외출 준비 끝. 촬영 장비를 살뜰히 챙기고 오늘의 컨텐츠 촬영 장소인 인근 정비소로 향한 주인공. 왔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아닙니다. 조용하면 저 촬영 좀 할게. 아, 네. 한 2시간 정도만. 이 친구는 제가 맨 처음에 정비 배울 때 제 사수, 제 스승입니다. 아, 스승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제자인가요? 나이 불문하고 열심히 해요. 아, 네, 뭐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뭐 토다는 것도 없고 항상 아. 최선을 다해서 네.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고. 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타이어 사이즈만 잘 알아도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제 뭐 눈탱이 맞거나 뭐 피해보는 사례들이 또 많고 또 맞아요. 나쁜 업체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을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소한 이제 우리가 피하자. 알아야 돼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타이어 똑똑하게 구매하는 법. 타이어 측면에는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숫자 3자리로 시작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요. 무슨 크기 이렇게 아닌가요? 225 슬래시 55 R 16 이렇게 적힌 게 타이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순서대로 의미와 단위가 다른 타이어 정보. 꼼꼼히 읽어둬야 교체 시 손해볼 일이 없답니다. 네. 근데 이거 아까처럼 다 읽어서 말해야 해요? 하지만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읽으면 타이어를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 들켜요? 이 숫자를 읽을 때는 슬래시와 영어를 빼고 숫자만 7자리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둘두로 55 16 또는 둘두로 5516 둘두로 50. 아우 이거 꼭 해야 돼요? 2, 2, 5 하면 안 돼요? 타이어는 전국에서 어려워요. 업자들이 부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255 슬래시 55 R 16 이렇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보통 우리끼리 대화할 때는 둘둘 56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상대가 느낄 때 이 사람 타이어 좀 아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사이즈를 야, 이렇게 이거 잘 좋은데요? 둘둘 한두 번 516 바꿔본 사람이 얼마예요? 아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세요. 둘두로 516.
자, 이번엔 또 다른 타이어 정보 방출. 그리고 타이어에는 또 다른 정보가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생산 연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타원 속에 숫자 4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앞 2자리는 생산 주차를 얘기하고 뒤 2자리는 생산 연도를 나타냅니다. 21년도 42주차에 생산된 타이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막 생산된 거 그럼 그거 달라고 하면 돼요? 1년 안쪽이면 다 괜찮다는 말이고 1년이 넘어간 2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의 상태에 따라서 측면에 크랙이 가거나 잔주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재고는 아닌지 내구성이 문제가 있는 타이어는 아닌지는 생산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마트에서 유통기한 확인하듯이. 저는 자동차 정비 일을 했었고요. 군대 있을 때 정비 기능사를 취득을 했어요. 정비 병무로 이제 복무를 했거든요. 군복무를 하며 정비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던 주인공. 제대 후 정비사로 일하며 기술을 쌓던 그가 영상을 어쩌다 찍게 된 걸까요?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솔직히 돈을 벌려고 시작했어요. 정보를 이렇게 하나씩 2개씩 전달하다 보니까 좀 사명감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진짜 좋은 정보, 그리고 틀리지 않은 사실 정보. 타이어 사이즈만 잘 생계를 알아도 위해 영상 제작에 몰두했지만 그마저도 수월치 않았던 초반.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찾아왔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빵원이었어요. 빵원. 네. 아니 돈을 많이 벌려고 지금 옮겼는데. 네, 맞아요. 제가 그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다 보니까 주유소 다루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영상이 바로 주인공의 한방. 이른 새벽이나 밤에 주유를 하면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새벽 6시에 주유를 한 통의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7.7kg 용량이 뜹니다. 자, 다음 오후 2시 50분에 주유한 통을 다를 올려보겠습니다. 수가 있나요? 네, 동일하게 7.7kg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답니다. 걱정 말고 언제든 주유하세요. 주유가 끝난 뒤 처져 있는 호수를 뒤집어주면 호수에 남아있던 기름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호수 속에 기름이 적지 않게 남은 것 맞아요. 같아서 호수를 뒤집어주면 들어줘야 돼요. 기름을 맞아요. 좀 더 탈탈 넣을 수 있을 것 털면서. 같지만 네, 주유기 내부의 털어줘야죠. 구조를 보면 주유가 끝남과 동시에 주유건 내부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되기 어차피 때문에 막히는군요. 아무리 호수를 뒤집어도 기름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괜한 짓 했네,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히 올린 영상만 190여 개.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 수익은 제 또래 이제 직장 보통 직장 다닌다 하면 그거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날 어김없이 자동차 정보 영상 촬영에 나선 주인공. 오늘 찾아간 곳은 어디인고 했더니 이 수많은 차들만 봐도 느낌이 옵니다. 대형 중고차 판매장을 찾은 건데요. 누나, 왔어. 바쁘지? 아닙니다. 오늘 영상 좀 찍어봤는데 좀 잠깐 써도 될까 싶어. 네, 괜찮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누구예요? 여기는 제 아는 동생인데 아. 여기 중고차 상사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중고차 사장님. 네, 맞습니다. 아, 중고차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팁 좀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제일 어려워요.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중고차 구매법입니다. 자동차 꿀팁 알려드리는 차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고차를 고를 때 필수로 확인해줘야 하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중고차 고를 때 네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통은 엔진 상태가 괜찮으냐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사고가 있나 없나가 아,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엔진이 안 좋은데 네. 사고는 하나도 없어. 네. 그런 차가 있고 큰 사고가 있는데 엔진이 아주 좋아. 둘 중에 뭘 사고가 골라야 안 될까요? 난 게. 저는 글쎄요, 엔진이요. 저는 엔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고 없는 차? 아니 근데 저 정도 둘다 사고는 중요하네. 크긴 큰데. 사고는 있지만 네. 엔진이 좋은 거. 엔진.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얘가 고장 나면 안 돼. 얘는 무조건 좋은 놈으로 뽑아야 돼요. 동의합니다. 물론 엔진도 중요하지만 엔진이 조금 안 좋더라도 사고가 아예 없는 무사고 차량이 더 좋습니다. 큰 사고가 있는 차량들은 아무리 원래대로 복구시키려 해도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네, 첫 번째 사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죠. 엔지 자주 나요? 네, 정말 자주 나요. 아, NG 빼면 사실 제가 2시간 찍으면 영상 한 8분 정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막 떠들고 그렇죠. 막 한 거를 다 자르고 편집하면 1시간 50분이 NG다. 네. 맞아요. 첫 번째, 사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닛을 열었을 때 어디를 보면 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딥니까? 이렇게 엔진룸 상부를 보면 쇼바 마운트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를 보고 휠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양호한지. 이 부분에 사고가 났으면 차량이 똑바로 가지 않는 그런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팔면 안 여기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그란 스폿 자국이 보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들 때 기계가 용접을 한 자국이에요. 스폿 자국. 반대쪽으로 그대로 가서 동일한 스폿 자국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지 대칭이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휠하우스의 생명 완벽한 대칭 잊지 마세요. 동글동글한 모양 사고가 나면 있죠? 어떻게 되는데요? 사고가 나면 이거를 자르고 용접을 해서 다시 붙인단 말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똑같이 못 만들어요. 다시 원복이 안 되거든요. 100%. 혹시 그 휠하우스 사고 난 차량 있어? 아, 저희는 휠하우스 사고차는 취급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안 해? 그거 말고 사이드 멤버 살짝 정말 미세하게 판금 들어가는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엔진룸 바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살짝 보시면 칠이 들어가 있는 게 맞네. 느껴지실 겁니다. 아, 여기 네. 이 면이 까끌까끌하고 은색으로 칠을 해놓은 티가 나잖아요. 글쎄요, 이것만 봐선 잘 모르겠는데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무사고 차를 찾아낸 주인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아. 오, 이렇게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보 막 알려주면은 좀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손님들도 고객님들도 알고 오시면 저희랑 또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진실성 있게 얘기한다라는 것 또한 미리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보닛을 열어봐서 엔진룸 안쪽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엔진룸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 엔진 오일 캡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엔진 오일 뚜껑인데 이것을 돌려서 확인해 봅니다. 열어서 15만 원 가까이 튄 차량인데 그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라면 이 정도 컬러는 정상입니다. 자, 그럼 주행거리가 짧은 차의 엔진 오일 뚜껑 상태도 봐야죠. 자, 이 밟을까요? 차는 13,000km 탄 차량인데요. 네. 자, 보이시나요? 오, 거의 흰색에 가깝죠. 오, 네. 색이 더 상태가 옅어요. 주행거리 대비 적당한 엔진 오일 뚜껑 색입니다. 아, 만약에- 왼쪽은 카스텔라색. 캡 상태가 엄청 진한 갈색이거나 막 까만색에 가까운 네. 시커멓게 탄 색깔이라면 그 엔진 자체는 과열된 환경에 노출된 엔진이니까 좋지 않은 거라서 그 엔진은 거르는 게 좋습니다. 주행거리는 짧은데 엔진 오일 색이 짙고 어둡다면 의심은 필수. 자, 다음은 요즘 침수차가 없다고 하지만 침수차 간단하게 확인하는 꿀팁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 침수차 피해가는 법. 자동차는 모든 장비를 전기를 기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온 차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마지막 끝단을 확인하면 흙 자국이 있는지 보라 하잖아요. 근데 끝에. 이거는 너무 흔한 방법이라서 딜러가 작정을 하고 벨트를 교체해 놓는다면 이거는 속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벨트가 있는데 벨트 제일 아래쪽에 보면 이런 라벨이 있어요. 라벨. 이 화학 라벨에는 수사하는 뭐가 것 적혀 있냐면 네. 제조 일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10년도 6월 7일 날 만든 벨트예요. 2010년식이잖아요. 여기 보면 차대 번호에 2010년식 기재돼 있죠. 침수 안전띠만 교체해 유통되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겁니다. 네. 이 차는 벨트 가리 한 적이 없는 차, 아, 흔적도 없는 차. 이 운전석 하단을 봐야 돼요. 운전석 하단? 네, 운전석 발판 페달 있잖아요. 네. 이 페달 위쪽에 여기 쇠 부분, 이런 쇠 부분들 여기는 다 방청이 되어 있지만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노출된 쇠 부분에 녹이 있으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차예요. 마지막으로 뒷좌석 발판 매트. 발판 매트. 네, 뒷좌석 발판이 있으면 이 발판 매트를 딱 빼보는 거예요. 뺐을 때 이 시트 안쪽에 이런 이 바닥 부지포에 흙빛이 돌면 안 돼요. 흙 얼룩이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 자체도 눅눅하고, 네, 뭔가 꿉꿉하고 눅눅해요. 오, 청소해도 안 없어지나 봐요. 안전띠, 운전석 발판, 뒷좌석 발판 꼭 기억하자고요. 네? 자, 이렇게 사고도 확인하고. 자동차 알려주는 남자 태우 씨, 그에겐 꿈이 있답니다. 작은 목표가 있다면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차를 많이 알아가고 또 차를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똑 부러지는 자동차 정보를 전하는 크리에이터 김태우 씨의 유익한 영상은 계속됩니다.